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이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루는 법률가가 도저히 이 일을 못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경영자 그리고 또 과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 해야만 되는 일이고 이건 제가 제일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윤 전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파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세 후보 모두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홍 후보님 어떠십니까?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예, 저도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계엄을 하고 또 탄핵되어서 파면되고 하는 이 과정에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보고 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12월 3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절대로 겪으셔서는 안 되는 일을 겪게 해드려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저도 사과를 2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고 그리고 또 반성과 사과를 하지를 않는데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재명에게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홍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 공약 발표하셨는데 성장 비례 복지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 어떤 공약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금액으로 복지에 투자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있을 때 제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어질 복지 혜택이 더 줄어든다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저는 이건 굉장히 모순된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거기 복지 분야에 서민복지 정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모든 복지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고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할 때 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서민복지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돈을 주자.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홍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국가복지정책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겠다. 그런 원칙에 저는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국가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자유로이 하세요. 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선출직 부통령제 양원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분권형 개헌하고 거리가 좀 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통령도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갈등이 심한데, 상원, 하원이 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처럼 단원제 국가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뿐입니다. 전부 양원제입니다. 하원에서 분쟁이 있으면 그걸 상원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하원에서 계속 이 상태로 놔두면 국회가 지금 서로 충돌할 때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아니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그 분쟁 조정을 상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예, 저 30초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상원, 하원 해서 똑같이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그리고 또 국회가 가진 그 막대한 권한들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 개헌 방법은 권력 축소형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권력 축소해가지고 그 권한 어디에 주죠?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감사원 같으면 독립적인 그런 그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정부와 그리고 또 국회를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이 지금 헌법기관 아니던가요? 내 기억에. 독립적인 맞습니다. 헌법기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아니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 돼 있죠. 지금 행정부 소속입니다. 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정부 소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한동훈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질문을 해야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후보님께서 전당대회 출마 당시에 최상병 특검법 이제 발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 추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당 대표가 아니고 의원도 아니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다만 저는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 우리 보수 입장에서 군에 대한 예우, 보훈에 대한 예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때도 당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죠. 제가 안 의원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의원님도 별도로 따로 발의는 안 하셨었죠.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과 저는 발의를 할 줄 믿고 있었습니다.